오늘은 파킨슨병 치료 대증요법이냐 원인요법이냐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 인자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아래의 위험 인자에 대한 8가지 설문 중에서 몇 가지 해당이 되는지, 3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퇴행성 뇌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 성격이 내성적이고 예민하여 꼼꼼한 편이다. 두 번째, 화를 잘 못 내고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 혼자 삭히는 편이다. 세 번째, 경제적으로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다. 넷째, 이혼, 사별, 가족의 사망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적이 있다. 다섯 번째, 변비가 최근 들어 심해졌다. 여섯 번째, 수면 장애가 오랜 기간 있다. 일곱 번째, 특별한 취미가 없고 의욕도 없다. 여덟 번째, 우울증으로 인해 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그런 적이 있다. 자, 몇 개 항목이나 해당되십니까? 3개 이상 해당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파킨슨병 치료약이 일부 환자들에게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섹스 중독, 폭식증 등을 유발하는 충동 조절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로욜라 의과대학과 시카고 스트리치 의과대학 공동연구팀은 파킨슨병 환자가 충동 조절 장애를 알지 못해 방치하면 심각한 개인적, 직업적, 재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약 14%의 파킨슨병 환자가 적어도 치료 중 한 번은 충동조절 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향은 여성보다도 남성들에게서 더 두드러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남성에게서는 섹스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 더 빈번히 나타났고, 여성들에게서는 폭식증이나 쇼핑 중독이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들 환자들은 종종 자신들에게 충동 조절 장애가 생겼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지 못했고, 인지하더라도 심각성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충동 조절 장애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파킨슨병에서 떨림 같은 증상이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도파민 작용제의 사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킨슨병 환자의 충동 조절 장애를 치료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파킨슨병 환자의 충동 조절 장애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은 종종 떨림 등의 증상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해서 약제 변경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 도파민 작용제를 중단했을 경우 불안장애나 공황발작, 우울증, 피로 등의 금단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치료법 중 기존의 파킨슨병의 치료 전략과 약제를 대체할 만한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항불안제나 비정형 항정신병 약제, 항간질 약제 등을 바꾸면 충동 조절 장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동 인지 치료나 비약제 치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로욜라 의과대학 신경과 전문의 과정을 완료한 조세 빌러, 아돌프 라미레즈 자모라 의학 박사의 연구팀에 의해서 발표됐습니다. 신경치료 전문 리뷰 저널 2016년 4월호에 실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파킨슨 약이 개발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현 시점에서 파킨슨병을 완전히 낫게 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파킨슨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증상을 쫓아다니는 현재의 대증요법을 탈피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원인요법으로
시야를 돌릴 때가 된 것입니다. 최근 오토파지가 파킨슨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의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토파지란 세포의 노폐물이나 독성 단백질을 스스로 잡아먹어 에너지로 활용하는 세포의 재활용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오토파지의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오스미 교수는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물질을 발견한다고 하면 파킨슨이나 치매, 암과 같은 난치병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토파지 시스템의 스위치만 켜주면 파킨슨병의 원인인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이상 단백질들을 뜯어 태워주므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의 행복은 건강이 좌우합니다. 오늘은 파킨슨 치료 대증요법이냐 원인요법이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문천답 강좌를 통해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